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의 인간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세조하면 인정사정 없는 못된 왕 같죠? 하지만 이런 세조도 정작 자기 가족과 아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여린 남자였습니다. 세조는 어머니 소원왕후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소원왕후가 말년에 병으로 자주 피접을 갔는데 마지막으로 요양한 곳이 바로 둘째 아들인 세조의 개인 사저였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세조는 보기와 달리 무척 애처가였습니다. 세조에게는 후궁이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아버지 세종과 할아버지 태종은 후궁도 많고 자식도 많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세조는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세조는 아내였던 정의왕후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오직 한 명을 부인하고만 백년해로 하고 싶어도 신하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생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궁을 드려야 했습니다. 세조 역시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 후궁을 드리는데 딱 한 명만 드립니다. 세조는 나들이를 나갈 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사냥터에 갈 때도 부인을 대동했을 만큼 부부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동궁에 거주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심지어 신하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를 이러한 말을 버릇처럼 미에 달고 살았을 만큼 소문난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세조는 자주 신하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진 한 명의 신숙주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신숙주는 원래 지편자 학자였지만 세조 쪽으로 돌아선 변절의 아이콘입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세조와 신숙주가 팔씨름을 합니다. 감히 왕하고 팔씨름에서 이기려고 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숙주가 세조의 팔을 한 방에 확 꺾어버립니다. 세조의 애마디가 울려 퍼진 후 분위기는 무척 싸해집니다. 그렇게 어색한 채로 술자리는 마무리됩니다. 그런 후에 각자 집에 왔는데 한 명이가 자기 종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신숙주 영감에게 가서 동향을 살펴봐라. 신숙주의 집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불을 켠 채 책을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술까지 마신 다음에 책을 읽다니 정말 대단한 애서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 명에는 이러한 신숙주의 독서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살펴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불이 켜져 있으면 촉불을 치우라고 전한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밤만은 책을 덮고 자라고 한 겁니다. 한편 그날 밤 세조는 신숙주가 계심에 잠이 안 옵니다. 신숙주의 이놈이 감히 내 팔을 비틀어 이놈이 취해서 그런 건지 평소나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한 겁니다. 세조는 사람을 시켜 신숙주의 집에 다녀오게 합니다. 신숙주의 집에 가보니 한 명에게 기뜸을 받은 신숙주가 불을 끄고 자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조는 그제서야 안심합니다. 아, 신숙주가 취해서 그랬구나. 소문새록에 실려있는 이 일화를 통해 세조는 애조가였고 한 명에는 지략가이며 신숙주는 책벌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왕자 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도 불교를 좋아했는데 아들 세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실제로 세종 때 월인, 청강지곡, 석보상절과 같은 불교 창가를 짓는데 이것을 세종이 세조에게 지시했습니다. 말년이 세조는 불교에 더욱 심취하게 됩니다. 이유는 세조가 피부병으로 무척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단종 어머니 현덕왕후 건씨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 이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천국 혹은 극락과 같은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교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공자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말하길 내가 산 사람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일을 알겠느냐? 따라서 유교는 현세적인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불교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교 발전에 힘을 썼습니다.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인 강경도감을 만들고 원각사라는 절과 원각사지 시층석탕을 세웁니다. 이들은 오늘날 종로 탑골공원 자리에 있는데 원각사는 터만 남아있고 석탁은 구보 제2호의 유형문화재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장욱한 군주입니다. 하지만 세조를 마냥 폭궁으로 몰아세우기는 그 업적이 참 많습니다. 6조 짓게 되는 왕의 명령을 6장관에게 직접 내리고 보고도 6장관이 왕에게 직접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의 국무총리 역할이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킨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이걸 이전에 누가 했냐면 기억합니까? 태종 이방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살제를 실시했고요. 그런데 세조는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 직계제를 부활시킨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매우 닮은 모습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노상궁으로 간등시킨 후 얼마 후에 사약을 먹입니다. 이처럼 단종을 몰아내고 삼촌이 왕위를 창탈했다는 불명예를 얻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여기저기서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세조가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게다가 단종은 적장자 중에 적장자였습니다. 당시 각 지방에 지방민회를 담당하는 유양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민회 소속 영감들이 모여 사또를 보좌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세조가 감히 왕의 분신인 수령의 권한을 넘보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폐지해버립니다. 또 세조는 집현전도 폐지합니다. 바로 사육신 때문입니다. 집현전은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놓는 학술 연구 기구라고 생각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려더니 세조의 눈에는 역당의 소굴로 보인 겁니다. 신하가 말하기를 전하 경영 시간이 옵니다. 세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신하 폭군이옵니다. 세조 무어라? 이처럼 아마 세조의 입장에선 경영도 절대 달갑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세조에게도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 편찬입니다. 세조 이전에는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소국전의 법전이 있었지만 미비하거나 현시가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만의 법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체제가 안정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법전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법전을 만들고자 작업을 착수한 왕이 바로 세조입니다.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된 거 아니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완성은 성종 때 했지만 착수를 한 왕은 바로 세조라는 거 알아주세요. 게다가 세조 때 재정을 담당하는 법전, 호전과 형벌을 담당하는 법전, 형전도 완성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세조 무섭고 잔인했지만 업적도 정말 많은 훌륭한 임금이었다. 그래서 한국이 훌륭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